마쳤습니다. 굉장히 홀가분해 보이고 많이 지친 모습인데요. 좀 좋네요. 네, 아주 마무리 잘해줬고요.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국내외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9월 27일 코스모스가 만개한 토요일 오후 KMCTV 패밀리 에듀케이션 가정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하는데 태풍, 풍랑이 온다고 걱정했지만 별탈 없이 지나가고 날씨가 다시 활짝 개었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보자는 뉴스죠.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신나는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 에듀케이션 가정교육 뉴스의 진행을 맡은 저는 드림 아나운서 박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가는 글로벌 뉴스의 아역배우 한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스튜던트 뉴스의 김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 누나, 응? 오늘 가정교육 뉴스가 뭐야? 오늘은 교육부에서 나온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계획 발표하고 이야기 할아버지가 쓴 메타 코그니션 칼럼 그리고 토크쇼도 진행할 거야. 어린이들이 듣기에 어렵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이번 주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한 주간의 이슈 등 이야기 할아버지께 여는 말씀을 또 듣고 시작하지 뭐. 예, 이야기 할아버지. 근데 뉴스에 이슈가 뭐예요? 아시안 게임 하고 있지? 네. 그렇지? 네. 박태환 금메달 땄지? 뭐 그런 거지 뭐. 정치 뉴스도 있나? 뭐 다음. 먼저 정치 뉴스는 김현 의원 대리기사 폭행 관련 건. 이건 어렵지요? 이건 너들한테 안 맞아서 내가 원래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이 텔레비전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김현 의원 여자분 아니신가요? 전 근데- 김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별로 좋지 않은 뉴스야. 이 좋지 않은 뉴스가 너무 오래 방송에서 나오니까 교육상에 좋지가 않아. 그거는 뭐냐면 술 먹고 대리기사를 뭐 이러니 저러니 하다 폭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술이 문제야, 술. 하긴 술 먹고 탔다 그랬죠? 술이 너무 늦게까지 술 먹고 그런 술자리에 어울리다 보니까 술 먹으면 사람이 실수를 하거든.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마 엄마 아빠들은 알아들을 테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가려면은 그냥 금방 간다고 그랬어. 준비를 해야 간다. 준비가 1년씩 걸린다 하셨다 1년씩 걸린다고 그랬지? 네. 그럼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준비는 몇 년 걸릴까? 10년? 평생 해야 돼, 평생. 헐. 평생 준비를 해도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운 게 대통령이야. 그런데 선거가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있어. 대통령 선거가. 그런데 우리 대통령 선거는 다음에는 3년 남았거든. 이건 어린이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야. 이건 어른들은 알아듣는 말이야. 알아듣겠니? 일종의 지금 이게 에베레스트산 가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야. 지금 다음 정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점에서 계속 준비하는데 양측이 삿바싸움을 해. 양치기 사봤어? 저 집권당과 야당과 여당이 삿바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서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술 안 되지. 그 야당은 여당이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느냐, 이게 결국은 목적이 뭐야? 이렇게 공격하는 목적이 뭐야? 대통령 되기 위해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올라가기 위해서야. 그렇지? 자기가 더 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꾸 이게 착착 준비가 쌓이면 여당이 또 집권할 것 같거든. 그 야당이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막 비난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 이유는 왜야? 에베레스트산 올라가기 위해서 대통령 다음 선거에 되기 위해서 준비를 흐트리려고. 그런 반면에 여당은 또 김현 의원이 술 먹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어쩌고 그런 건 이제 밝혀져야 알겠지만 때렸던 안 때렸던 일단 자꾸 준비를 못하게 막는 과정이지. 어려운 이야기야. 정치 뉴스는 그 상당히 의원으로 이해해서 다른 쪽으로 팔 때 자기가 이제 올라가고 그 김현 의원이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야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막 그냥 에베레스트산 갈 준비하려면 배낭도 싸고 신도 준비하고 저 워밍업도 해야 되는데 그거 방해를 주는 거고 야당 측에서는
세월호라는 사건을 이용을 해서 다음 정권에서 지금 현재 여당이 새누리당이 집권을 못하도록 미리 전열을 흩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치 싸움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좋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는 어린이들 뉴스에는 참 어두운 뉴스라 사실 하기가 싫어. 다음. 그때 세월호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망했으니까 특별히 한 거고. 다음 누구야? 저요. 응. 스포츠 뉴스는 박태환 아시안게임 메달 합계 20개. 역대 최다 신기록이죠. 박태환이 지금 몇 살이나 됐는가 모르겠지만 89년생인가 87년생인가 한 23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 메달이 자기 혼자 딴 게 20개. 헐. 아시안게임 같은 데 가서 이네요. 금메달을 따면은 돈이 뭐 한 번 따면 뭐 5천만 원도 나오고 1천만 원도 나오고 1억도 나오고 뭐 군대도 면제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이 25살에 평생 먹고 살 걸 다 벌어놓은 거야. 이런 것이 지금 오늘 말하는 너무 바로 아닌데. 상위인지야. 메타코그니션 99점에서 더 올라간 거야. 계속 그래야 이제 그 딴 거야.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1년 얘기한 게 뭐냐 할까 하면 남과 달라라. 남같이 하면은 여기 와서 영상 못 찍는다.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이렇게요? 된다. 자세도 이렇게 하고 딱 있어라. 손 너무 나왔다. 그렇게 하고 딱 이러면 있어라. 불편해요. 이런 것이 지금 집중력이고 훈련이야. 이건 남과 달라야 되니까. 다른 애들도 나오면은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 그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도전이라는 게 뭐냐. 아, 나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도전인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무슨 도전을 받을까 할 것 같으면은 나도 내가 하는 일에서 열심을 내야겠다. 그 얘기. 다음. 누구? 지금. 다음은요? 저예요. 금주간 어린이 뉴스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지요? 어린이 뉴스? 네. 진짜 어린이들 이게 뉴스가 너무 많아서 진짜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왜 여기 보면 끊으셨어? 공주부여 뭐야 첫 번째가? 공주부여 백제문화재 오송 바이오엑스. 그거 하나만 해야지. 첫째는 공주부여에서 지금 우리 세종 부근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 백제문화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60회인가 65회째인가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해 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영상팀이 그걸 가야 돼요. 언제 갈 수 있으면 이제 가야 돼. 이게 26일 날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인데 백제의 역사 우리는 백제의 정신에서 참 가르침 받아야 될 게 많거든. 그걸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어린이 뉴스고 그거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TV에 뉴스 나오면 어린이들이 봐야 될 뉴스들이에요. 백제문화재. 그 다음에는 뭐? 오송 바이오 엑스포. 오송 바이오 엑스포는 세종시 바로 옆에잖아. 네. 현균애가 오송이 뭐 오송이랑 가까워요. 오송이 가까운 게 아니라 너네 할아버지가 오송 거기가 뭐 거기가 고향 아니야? 네. 근데 거기서 바이오 엑스포를 해요. 우와. 바이오 엑스포라는 건 정말 최첨단의 문명의 전시장이야.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또 영상을 촬영하고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거야. 우리 KMC TV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걸 못해서 아쉽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세종특대. 맞아. 세종축제. 세종축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고 나서 이제 만든 지 두 번째 되는 건데 두 번째야. 이 제2회인데 저기는 송소희가 와가지고 세종호수공원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진짜요?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다. 왜냐면 가을이 되니까 가을이 되면 이 축제가 많아요. 그런데 축제가 좋은 게 많아.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 네. 그런 축제를 못 가는 게 아쉽고 그다음 뭐가 또 있는데 효문화축제. 효문화 축제는 지난번에 효행상 받았지? 네, 회양 축하해. 그 대전에서 그 효문화 축제를 또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또 뭐요? 와인축제. 와인 축제는 그 술 축제니까 우리 그건 빼고. 그다음 뭐야? YTN. 뉴스, YTN이 뭔 뉴스가 이것도 오늘 하려다가 못한 건데 수능 50일 전인가가 그런 모양이야. 지금 방송에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계속 나올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YTN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수능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50일 전부터 잠을 많이 자라는 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와. 오늘 저녁에도 가면 나올 거야 아마. 잠을 몇 시간 자야 되느냐. 잠을 7시간을 자고 2시간 후에 머리가 깬다. 거꾸로 잠을 안 자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시험을 실패를 한다. 그 이해 가 안 가? 가요. 가요. 안 가잖아. 공부 가요. 끝까지 해야지. 가요. 가요. 그거는 할아버지가 한다고. 비유를 들어볼게. 할아버지가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 이것을
내가 절인다고 하는 게 인코딩이야. 인코딩 알지? 네. 어. 손 많이 들어왔잖아요. 얘보다 더, 얘보다 더. 인코딩. 그러면 인코딩을 우리가 1시간을 찍으면 인코딩을 1시간 반을 해요. 그 소금에 절여. 그래서 잘라. 와, 맛있겠다. 그러면 갖다가 이거를 영상을 갖다 집어넣어서 걔가 인식하는데 대파 절이고 그런 거. 인식하는데 1시간인가 이렇게 걸려. 그러고 나야 미소가 찍혔고 현기가 찍혔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 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라는 거는 인코딩이 필요하다. 잠을 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걔도 막 이렇게 검은 붓으로 막.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일찍 깨어나고 늦게 자고 일찍 깨어날 것 같으면은 저장되다가 마는 거야. 이거 정확한 이야기야. 절대로 잠 부족하면은 말소리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안 풀리고 머리가 안 돼. 인코딩이 안 돼서 그래요. 저장이 안 돼서. 저장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다. 그거 YTN 뉴스야. 와, 진짜 좋은 말씀. 할아버지가 아닌 말을 하거나 근거가 없는 말을 하거나 너희들에게 그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걸 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이건 할아버지는 모두 다 옳은 꼭 말씀. 필요해. 그러니까 중요한 공부를 했을 때는 잠을 1시간 더 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저장이 된다. 저장이 다 안 된다. 그걸 안 하면 잠을 다 안 자면 됐지? 네. 그러면 이야기 할아버지는 뉴스 말미 토크쇼에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2014년 9월 12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엊그제는 교육부 김시도 차관이 이 내용 발표한 장면을 국내 각 TV 방송에 보도하더라고요. 그만큼 주요 뉴스라고 봐야겠죠? 제목 현초육 고교에서 사회과학 모두 필수로. 부제 2018년부터 문이과 칸막이 없앤 통합교육 실시. 소제목 공통사회 공통과학 도입. 문이과 구분 없이 이수한 뒤 희망 진로 따라 희망가족 선택.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 갈 때 배우게 될 교육과정에 큰 그림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개발해온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주요 사항을 11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12일 공청회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 발표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은 고등학교에서 문, 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다. 문과 성향 학생이든 이과 성향 학생이든 과학과 사회를 모두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지금은 사회와 과학이 각각 11개, 8개 과목으로 나뉘어 있고 공통으로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문과 학생은 과학을, 이과 학생은 사회 과목을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8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은 고등학생이라면 모두 배워야 하는 공통 과목으로 지정된다.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 사회와 공통 과학을 이수해야 하며 자신의 희망과 진로에 따라 심화된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통 사회와 공통 과학 교과서는 현행 사회 과학 교과목 내용을 모두 아우르면서 학생들이 꼭 배울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시간표도 바뀐다. 교육부는 작년 연말 기존의 국영수사과 모두 15단위, 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이었던 필수 이수 단위를 모두 10단위로 줄였다. 필수 이수 단위를 줄이면 학교가 수업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고교 필수 이수 단위를 조정하면서 이날 3개 안을 제시했다. 1화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는 10단위, 과학은 12단위로 한 것이고 2화는 국, 영, 수, 사회를 12단위, 과학은 14단위로 늘린 것이고 3화는 1학과 수업시간은 똑같고 교과 영역을
교과 영역 구분만 다르게 표시했다. 3개안 모두 기존의 사회 교과에 들어가 있던 한국사를 별도로 빼내 6단위를 부여했다. 1, 3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범사의 교과, 한국사 포함은 16 또는 18단위, 과학은 12 또는 14단위로 현행 10단위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과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 교과보다 과학의 필수 이수 단위가 적을 뿐 아니라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승종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은 작년 연말에 기존의 필수 이수 단위를 15에서 10으로 줄일 때도 과학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이번 개정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스포츠웨어와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실과 과목의 정보 관련 내용을 스포츠웨어에 대한 내용으로 개편하고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을 스포츠웨어 과목으로 개편하는 것 등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부각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야기 할아버지부터 보충 심화 토크쇼로 계속하고요. 다음은 청강로 작가, 우리들의 스승님, 맞지요? 이야기 할아버지가 최근에 쓰신 교육 관련 칼럼입니다. 늘 하시던 말씀인데 오늘은 글로 정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또박또박 잘 읽어드려야겠지요? 제목, 인성의 등이야 맛. 금년대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법안이 인상교육진흥법이다. 이 법안은 성결고의 장로이기도 하다는 정의화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기 직전 대표 발의하고 102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의해 공동 발의로 참여, 인성교육을 보다 발전적, 실효적 본국가적으로 추진, 실행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KMC 한국정신문화TV는 인성의 곧 미래를 이끌 선진신문명이자 홍문의 최정상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청소년 어린이와 뜻을 같이하며 60분 기준 영상물 150편을 제작, 국내 무모한다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직 근접도 못하는 역성시대의 새창을 활짝 열어 정신문화와 인성도 아예 표대를 세우고 정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문제는 인성교육도 어렵지만 인성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등 자주 한계의 벽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인성이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건데,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를 찾아보면 인성은 정신, 심리, 교육이 어우러진 영적 영역이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KMCTV는 이를 3등급으로 나눈다. 100점을 만점이라 할 때 초등인지는 33점까지, 중등인지는 66점까지, 고등인지는 99점까지로 보는 것이다. 초, 중, 고, 그 윗자리에 있는 것을 상위인지라 정의하여 상위인지는 메타코그니션이라 한다. 이미 학설로 정착, 국제학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우선 고등인지 99점에 이르지 못한 등급은 메타코그니션에서 멀다. 상위 1%에 속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도 멀다. 남은 1%를 다시 100%로 채우라는 게 메타코그니션이다. 올림픽 국가대표를 뽑혀야 99점 고등인지를 할 때 99점은 이제 다시 99.001부터 100까지 도전해야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는 게 된다는 것은 아는 일이며, 마이크로 메타코그니션 상위 인성 역시도 이와 같다. 효도해라. 인사 잘하고 감사하여라. 이해하고 양보와 배려로 남을 인정하며 피차 어울려 살라고 하는 사회인이자 국민으로서 바른 인성은 누구나 다달아야 할 경지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인성을 알고 맡아 가르쳐야 한다면 여간 고뇌하고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인성 리더로서
자질에서 고등인지까지는 몰라도 상위인지 메타코그니션과는 먼 국가대표 자격에서조차 탈락이다. 이러다 보니 현실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저서가 수십 100권이나 된다. 인성연구소도 많고 각 재단법인들이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주고받아 인성 라이센스가 한국인의 인성을 점유해 들어오고는 있지만 KMC-TV는 인성이란 맛으로 비유한다. 신맛, 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산, 한, 감, 신, 고. 5가지의 맛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에게 이를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더구나 매캐한 맛, 비린 맛, 아린 맛, 노린 맛, 구린 맛, 떫은 맛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말과 글로 써 설명한다는 것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다. 이를 체험인지라 하는 것이며 상위인지보다 더 높다고 보아도 될 경험치기라 하기도 하여 이를 깨달아야 하는 체감 교육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인성교육에서 인성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도 맛에 비유된다. 왜 인성이 중요하냐의 문제를 4지의 선다형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답을 내라면 99점을 맞아도 이제부터 획득해야 할 금메달 신기록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최종상에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메타코그니션 경지의 인성교육의 만점은 성인 성자보다 높아 신의 경지일지도 모른다. 책으로도 한계가 있다. 말로도 한계가 있다. KMC-TV가 영상물을 만들고 또 만들어도 역시 갈 길이 구만리다. 분명한 것은 공자, 맹자, 승자, 장자도 말과 글을 쓰고 또 쓰고 하다 다 못하고 조금 경지가 인성 영역이다. 천태만상보다 더 큰 사자성어는 조태경상이다. 한국인이 5천만이라면 5천만이 5천만 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지구촌이 70억이라면 각각 70억가지 사고와 사상을 펼치고 내가 옳다 치열하게 논쟁해도 인성이란 무엇이냐를 정의해 법이나 말과 글로 정답을 내기조차 불가능하여 사람이라면 인성 앞에 겸허함이 근본이다. 그럼 인성이나 인성교육은 공허하여 부질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인성의 본질은 사랑이다. 부부 사랑을 통하여 인간이 태어나고 부부 사랑으로 가정을 꾸민다. 같은 원리로 학자는 연구하고 교원은 가르치고 학생들이 부모처럼 대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승이라면 인성의 씨앗이 되는 부부사랑, 인간 잉태의 경지와 동급의 인성에 이르게 된다. 어렵게 들릴 것이나 쉽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기에 앞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전제되면 싹이 든다. 사랑이 없는 자 교원이 되지 말고 사랑이 없는 사업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인성법인이 되지 말 것이며 사랑이 없는 지휘관이 사병들의 일탓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를 사랑함의 부족함을 깨닫노라면 인성교육은 점점 자라나 상위인지로 써갈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을 줄임말 인성이 아니라 동물성을 줄임말 수성으로 전락한다. 인성교육 진흥법이 다시금 동물성 수성 집단의 먹잇감이 되고 않고의 근본에는 인성을 연구하는 학자와 인성을 주관하는 교육 당국, 즉 정부나 교육부에도 실존하는 그분들의 인성 여하와 맞엮인 그물망이 실존한다. 네, 약간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규야, 그래도 알아는 듣겠지? 다 알아는 듣겠는데 메타코그니션은 인터넷 지식인에서 한 번 더 찾아볼 생각이야. 아, 나온 거구나. 그런데 주택영상도 생소해요. 그래, 그런 건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께 여쭤보기로 하자. 어때? 이야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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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할아버지 이렇게 그렸다니. 조금 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어렵죠? 네.
오늘 특히 더 어렸어요. 뭐가 어려워서 한 가지 두 가지 말해봐. 뭐가? 두 가지요? 내가 그런 거 하고요. 어, 내가 뇌가, 어. 뇌가. 아, 내가 오빠 정말 헷갈렸어요. 정말. 내가가 안 되지. 내가 네. 내가 그거 연습해. 그리고 모르는 말도 너무 많았고 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는 조태경사? 조태경사가 아닌데. 조태경태? 뭐지? 뭐야? 난 그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태경상이요. 시청자분들. 조태경상. 맞아, 조태경상. 천태만. 알았어. 조태경상도라고도 했었지. 그럼 역시나. 자, 오늘 뉴스가 두 가지. 교육부에서 누가 발표했어? 교육부 아니요. 김신호 차관님이 맞아. 발표했다고 맞아. 그랬잖아. 맞아요. 이거 아무리 발음에 신경 써도 내용도 알아둬야지. 저 자세가 잡기가 어렵지? 자세 잘해야 돼. 이게 집중력이야. 뭐든지 그러게요. 자세가 나와야 돼. 교육 관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6학년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지금 6학년 이하는 교과 과목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과학이 큰 시간, 뭐 16과목인가, 뭐 16단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1단위는 1시간이야, 말하자면. 주당 16단위 뭐. 과학 입국을 우리가 추구하던 교육 정책에서 과학을 줄이니까 이승종 과학 뭐 연합회 회장이 막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학 시간을 축소한다. 그 대신에 뭐를 늘린다? 사회 시간. 사회 시간을 늘린다. 사회. 그리고 문이과를 통합을 해서 필수 과목으로 사회 과목 이거 영어 요것을 6과목으로 뭐 이렇게 한다. 뭐 할아버지도 그 예의진 않지만 그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학을 줄이고 문과 이과를 전체 합쳐서 인문계를 확대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사회 속에 특히 괄호 속에 뭐가 들어서는가 하면 한국사라는 게 들어있어. 한국사도 포함 이렇게. 한국사 잘 포함해서. 읽었었죠. 그래서 이건 늘어나니까 이건 왜 그렇게 했느냐 교육부에서 알고 보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성이 엉망이면 안 되거든. 내가 누구냐는 걸 모르면 안 되거든. 그게 사회예요. 사회라는 건 뭐냐면 사회라는 건 어울려서 모여 사는 걸 사회라고 그래. 사회성이 없어서 서로가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사회 과목을 늘리기로 한 거야. 그건 장단점이 있어. 과학만 잘해도 안 되죠. 과학만 잘해도 안 되지. 인간성이 나쁘면 안 되지. 과학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쌈만 해봐. 그러면 싸워가지고 고소하느라고 과학 연구 못할 거 아니요. 법원에 가느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몇 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너희들이 갈 때는 교과서가 지금 현재 할아버지한테 있는 이런 교과서가 바뀐다. 맞아.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어느 사회과 것까지? 한국사가 이거 시간이 는다 단위가 그 얘기가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었어? 그게 좋은 소리. 두 번째요? 야, 그 장단점이 있다고 했지. 좋은 소식이지. 교육부에서 잘한다고 하는 거지.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었어? 큰 꼭지로. 두 번째가 메타코그니션 아니야. 맞아. 메타코그니션.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두 번째라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처음에 두 꼭지라고 뉴스가 해주세요. 두 개라 그래서 크게 두 꼭지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할까? 메타코그니션인데 자, 저 초등인지가 뭐야? 몇 점? 초등인지는 33점. 66점까지 뭐? 중등인지. 99점. 고등인지. 그런데 저 팔 정리, 손 정리. 그러면 0점은 뭐예요? 빵점은? 빵점은 유등인지? 유등이 뭐예요? 유치원 같은 거. 그러니까 유아들. 신생아인지는 그게 아닐 거예요. 문맹이야, 문맹, 컴맹. 아무것도 모르는 거 쑥맥이요. 등신. 등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초등인지는 그 빵점을 가르칠까? 쑥맥을? 가르칠 수 있지. 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거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거 33점이니까 가르칠 거 아니야. 가르치자. 그런데 66점짜리는 초등인지를 가르칠까? 중등인지는 가르칠 것 가르치지. 가르쳐. 그리고 고등인지는 뭐 더 잘 가르치고. 그렇겠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참
처음부터 막 그 밀련을 얘기한 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남과 같으면 안 된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박태환 선수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박태환 선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어렵겠죠. 보기보다 아주 엄청 어려워. 그게 국가대표가 되니까 99점 돼야 국가대표라는 건 몇 명 안 뽑으니까. 국가의 대표니까 그러면 탤런트고 아나운서고 이게 다 어려울까 어쩔까? 어렵죠. 99점은 학교 점수는 기본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야. 만일에 거기에서 탈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0.0001초 차이로다가 1등을 하는데 지금 박태환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데 0.05점 차이로다가 동메달이야. 0.05점. 0.05초, 0.05초. 야 그러면 0.05초면 왜 1000분의 8? 천분의 5가 되는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를 나눈 거야. 초를 4수로 나눈 거야. 이렇게 어려운 것이 금메달이다 그 얘기지. 동메달, 금메달이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러면 방송 잘하는 것도 똑같고 맞죠. 말 잘하는 것도 똑같고 공부 잘하는 것도 똑같고. 어차피 같은 그러니까 99점. 내가 대전 A 고등학교에서 A 중학교에서 A 초등학교에서 1등이다. 별거요,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별거 최고예요. 아니요, 별거 절대 별거 아니요. 은경이 뭐 너 9점 맞았지 학교에서 96점? 몇 점 맞았어? 지난번에. 얼른 말해. 모르겠네. 아이고 자기 점수도 몰라. 생각 중. 자, 몇 저도 점인지. 몰라요. 이게 이런 게 큰 문제요. 저는 딱 압니다. 그냥 대충이라도 돼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때는. 95점이면 그렇게 어렵다고 하죠. 100점은 맞았을걸요? 그런데 그것을 할아버지는 몇 점이라고 해? 99점 몇 점? 아니요, 0점. 100점을 50점이라 한다 소리 했어 안 했어? 아 맞아. 했어요. 100점은 50점이다 그랬어. 100점이 안 좋다 했잖아요. 이제 100점 돼봐야 50점이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해, 말도 못해 그런 사람은 뭐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요. 그런 사람은 땅 파는 일을 하고 농사 짓는 일을 그러니까 하고 운전하는 일을 하고 노동을.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자 앉아서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 월급에 500만 원 주고 땅 파고 가서 건물 짓는데 철근 자르고 그런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을 150만 원 준다. 그 잡부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야. 저 완전 잘못했는데. 잘못했지. 노동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쁠 뿐이지 건강은 더 좋고. 그러면 99점 맞은 사람한테 가서 박태환이한테 가가지고 삽질하라 그러면 박태환이가 삽질을 농구만큼 할까? 아니요. 못한단 말이야. 삽질에는 낫지는 또 쟁기질에는 또 전문가가 있다는 거지. 운전에도 전문가가 있고. 그러니까 고르게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KMC TV라는 것은 이건 국내에 흔하게 있는 게 아니야. 방송국이랑 TV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몇 대 1이 돼야 될까? 1000대 대한민국 5천만이요. 5천대 1? 5천만 대 1이면 그건 너무 잘하는 거고 100만 명 중에 1등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50명이 되는가? 그렇지? 그건 100만 명을 밑으로 내리고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게. 그럼 메타인지라는 게 뭔가 오늘 많이 알았지? 메타인지 좀 설명해봐 미소. 메타인지요? 응, 상인지가. 상위인지 예를 들어서 배운 대로만 말해봐. 배운 대로요? 배운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는 상위권에 들어간 아이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샹규 현기 할 수 아버지께서 있어? 제가 말한 이제 알긴 아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이 대목이거든. 너희들 알긴 알지. 근데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설명을 그치 영규야. 그것이 이제 50점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면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셨어요. 세 명 설명을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그 네.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셨어요. 했지. 그러면 알되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알아야 되겠어? 100%?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0%? 제대로 열심히 그 분야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글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네.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더 어렵지. 말, 글, 네.
내가 아는 것이 있어. 경복궁이다, 창덕궁이다 알아. 근데 그 서울이지 뭐 이렇게 하고 알면은 그거는 아는 것이 그건 초등인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등인지 아니요. 서울이요? 그 정도. 서울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뭐요? 그 빵점이요. 숭백. 숭매, 등신, 바보. 그 공부를 하는 사람 문맹자. 그 뭐든지 알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알겠어? 책 보고 지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인상을 먼저 쌓아라. 아니 인성은 나중이요. 지금 이건 지식 문제 이제. 지식. 지식 문제요. 그렇죠. 자 봐봐.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검색이 되고 컴퓨터에서 검색이 되지. 네. 경복궁 하면 검색하면 나와 안 나와? 딱 나와요. 따다다. 그러면 그걸 읽어야 되겠지. 네. 읽고. 읽고서 그냥 지워버리지 말고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하고. 밑줄을 긋고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해야지.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현재 그렇지. 있죠? 있어요.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공부를 자꾸 갖다가 너들한테 그걸 뭐라는 건 물고기 비유라 그래. 물고기?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 먹이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안 잡아먹여도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단 말이야.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우선 관심을 가진 분야를 책을 보든 선생님한테 묻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복궁이면 경복궁이 어디에 있고 몇 평이고 몇 년도에 짓고 언제 임진왜란 때 불이 나서 누가 다시 짓고 거기 가면 광화문 그저 홍화문 무슨 뭐 근정전 이렇게 있고 맨 뒤에 가면 무슨 뭐 대화중 교태전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경희가 있고 이걸 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안 가봐도 공부를 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걸 글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글로 쓸 수 있어요? 글로 쓸 수 있어야지. 그래 할아버지도 지금 그 김현 의원 무슨 사건? 폭행 사건. 폭행 그분이 폭행은 아닌데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이제 글로 쓰려고 그래. 뭘로 쓰냐? 술과 인성. 그 술이라는 놈이 그 인성을 되게 망가뜨리거든. 그 할아버지가 쓰면 또 술과 인성. 또 혹은 술의 라이벌. 노름과 인성. 무슨 뭐 게임과 인성. 무슨 뭐 불륜과 인성. 무슨 뭐 삐뚤어진 인성. 이것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말로 못하면은 그거는 뭐요? 수성 아니요. 수성은 빵점 이하가 수성이요. 수성은 수성이 아니라 알긴 알아. 말을 못해 뭐요? 55점. 55점이라는 건 없었어. 50점. 아닌지 저기 저 초등인지지. 초등인자. 맞네요. 저희들 딱 33점이요. 맞아, 30. 뻥끗도 못하는 게요. 알긴 알아도 개코나 뭘 알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그걸 알아도 못 가르치는 거요. 알긴 알아. 근데 설명을 그럼 못하는 우리 거야. 아빠도 초등인지다. 중등인지 고등인지 되지. 아빠는 사업하느라고. 너 아빠는 기자인데 그걸 모르겠냐. 우리 아빠는 기자였지. 너 아빠 그런 거 알고 현규 아빠도 다 알지. 왜 우경이 아빠 왜 자꾸 빼요? 은경이 아빠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말을 해주셔야죠. 아니 은경이가 어떻게 얘가 말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얘를 의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미안하다 은경. 존재감이 거의 떨어지는. 연경 말 좀 많이 해. 말을 안 하면 존재감이 떨어져요. 맞아, 말 많이 해. 그러면 항상 초등인지 중등인지에 왔다 갔다 하다 끝나.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 가서 내가 누구냐? 하면 네. 자기 소개를 하더라도 무슨 인지로다 해. 상위 인지로다가 해야 된다 이거지. 상위인지. 상위 인지로 메타코그니션 마이크로 아주 세밀하게 마이크로 메타코그니션. 마이크로 메타코그니션. 아주 그냥 매크로 말고 아주 세심하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네. 자, 그 자기 소개를 다음 주에 해오라 그랬지. 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안타깝게도 하라 그랬어? 비언어, 반언어, 언어. 그 언어가 뭐예요? 언어는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무슨 말을 할 거냐가 언어지. 네. 반언어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표현하는 거. 표현을 뭐 아니, 그건 비언어, 비언어고 반언어가 그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반언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반언어라는 건 뭐요? 너 알아? 반언어는 뭐요?
옮겨! 이렇게 할 거냐? 깜짝이야, 웅장아 이렇게 할 거냐? 이게 반언어요. 말을 어떻게 할 거냐? 할아버지! 그렇게 앞으로 저 부르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인사! 예.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말이 그렇게 힘이 약하다는 얘기요. 세게.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이 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이 보인다고 말을 그러니까 그게 뭐요? 지금 뭐가? 옮겨! 이게 뭐요? 뭐요? 반언어요, 반언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피아노. 비언어는 뭐요? 그 춤추는 거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벙어리들이 하는 게 비언어요. 벙어리들은 이거 붙잡고서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왜 그럴까? 오줌 부렸다고. 오줌 버렸다고. 그게 뭐요? 그게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비언어요. 자기의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뭘로? 세 가지로. 이런 것이 다 뭐요? 메타이지? 자기 소개법. 메타코그니션. 메타코그니션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은 그러면 총체적으로 뭐로 결론이 나 있느냐? 인성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사단법인 내고 재단법인 내가지고 인성지도사 사단법인에서 자격증 주고 그러면 문화원에 다니면서 인성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내가 볼 적에는 점수가 상위냐 중이냐 하위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원들이 공부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21일이 오늘 27일이지? 네. 참 너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 놓친 게 있어. 21일 날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네. 국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주최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인성 스피치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그건 뭐냐면 중고등학생 대상 인성에 대한 이야기 말 경연대회예요. 우리가 중고등학생을 그러면 뭐야? 그러면 뭐야? 말과 반언어. 언어와 반언어와 비언어와 세 가지가 조화돼야 되는 거지. 네. 내가 너희들을 그거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상하게 너희들이 시간이 안 되더라고. 하여튼 중등에서 고등이었다면서요? 중고등 그게 언제 끝나는가 하면 금년 말에 끝나.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요. 근데 1차 접수가 다 끝났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가느냐? 특별 캐스트 초청을 넣으라 그래서 3학년 4학년이 인성 스피치에 찬조 출연을 한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영상 5분짜리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로 다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건 절대 접수를 안 받아. 그러니까 무슨 시대야 지금? 영상 시대 인성. 그래서 영상 시대라서 영상도 찍어서 내라 그러는 거구나. 영상으로 접수해서 영상을 보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하고 현규는 이제 일기생이니까 할아버지가 5분짜리 원고를 써가지고 인성에 대해 우리 이야기해 누나하고 둘이. 그러면 누나 뭐 배운 거야? 뭐 나는 뭔데? 뭐 그러고 해가지고 재밌게 해서 5분짜리를 찍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교육감 저것처럼 한 일주일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찬조 출연을 하는 거는 너희들이 잘해놓으면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해보고 싶은데 못한 거다. 너희들이 시간이 없고 할아버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앞으로는 인성 문제가 정상에 선다. 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아이고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 인성하다 보면 모든 걸 참고 이해하고 많아? 아니요. 이제 그 대목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마음이 좋은 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는 해야 되는 게요. 김정은이가 자꾸 도발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김정은이가 이만한 걸 들고 나오면은 우리는 얼마나 걸 들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어디 갔냐? 나가. 여기 있다. 우와. 우리는 이만한 걸 들고 나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안 보여. 김정은이가 따콩따콩 하면 우리 이거보다 10배나 큰 거를다가 대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무서워서 국제사회라는 게 김정은이는 왜 자꾸 핵을 만드느냐 모르지. 네. 자꾸 저놈이 말썽을 부릴 것 같으면 결국은 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국한테 돈 달라는 얘기요. 아 그러면 나 막 나갈 거라고. 그게 힘에 그렇지. 그러니까 악을 도구로 쓰는 거야. 수성을. 그러니까 인성과 수성에서 이게 충돌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아니 다크놀이는 왜 그래? 응?
다크누리는 왜 그래? 왜 그러느냐고? 모르겠어. 아니, 그것은 착한 사람끼리도 미국과 한국 간에도 힘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 에이, 그런 소리 말어. 이렇게 하면은 저놈은, 나는 조그만한 닭 잡는 칼 가지고 있는데 저놈은 소 잡는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요? 이게 마저 한번 해봐야 힘센 놈이 이기니까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인성 문제가 이경지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 자, 좀 하자.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2014년 9월 27일 오늘자 패밀리 에듀케이션 가정교육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로 가는 글로벌 뉴스의 아역배우 한영규. 우리 모두 다 함께 스튜던트 뉴스의 김은경. 저는 세프로 패밀리 에듀케이션 가정교육 뉴스에 들여넣어서 박물소였습니다. 예, 저는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였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